안녕하세요. 안과남매 한원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안경 맞춘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게 글자가 자꾸 던져 보이고 안경원 갈 때마다 난시 도수가 또 올랐네요.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단순히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러나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시력이 떨어졌나 하고 안경 렌즈만 계속 바꾸시는데요.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 난시 도수가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계속 바뀐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눈에 명백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단순 근시나 난시로 착각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시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진행성 질환, 바로 원추각막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무조건 실명한다, 결국엔 각막 이식해야 된다,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덜컥 겁부터 먹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정확한 원인부터 치료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력 교정술 가능 여부까지 팩트만 쏙쏙 짚어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추각막이 도대체 뭔가요? 우리 눈 맨 앞쪽에는 투명하고 둥근 창문 같은 각막이 있죠. 정상적인 각막은 눈 속에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두께가 고르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각막의 중심부나 아래쪽 조직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점점 약해지면서 얇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눈 속에서 밀어내는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각막이 비대칭적으로 앞으로 쭉 돌출되면서 마치 꽃갈콘이나 원추 모양처럼 뾰족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원추각막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각막이 동그랗지 않고 뾰족해지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한 곳에 예쁘게 맺히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안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심한 난시가 생기는 거죠. 이 원추각막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선천적인 유전 요인이나 각막 콜라겐의 결합력이 약화되거나 혹은 호르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적으로 불을 지르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바로 눈을 비비는 습관입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결막염 있는 분들 눈 가렵다고 손가락으로 꼭꼭 이렇게 누르면서 세게 비비시잖아요. 그때 눈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마찰이 각막 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구조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타고난 각막이 약한 상태에서 눈까지 자주 비비게 되면 질환의 진행 속도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게 됩니다. 내 눈이 원추각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급격하게 나빠지는 난시입니다. 성인이 되면 시력 변화가 거의 멈추는 게 정상인데요. 20대인데도 몇 달 주기로 난시 도수가 자꾸 바뀐다면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경을 써도 흐릿한 증상이에요. 단순 난시는 안경만 잘 맞추게 되면 시력이 시원하게 잘 나오겠지만 원추각막은 비대칭적으로 찌그러진 난시라서 안경 도수를 아무리 맞춘다고 해도 시력이 마치 상한선에 걸린 것처럼 1.0까지 나오지 않고 0.8, 0.7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인데요.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으로 봐도 글자가 2개나 3개로 겹쳐 보이고 야간에 가로등 불빛이 번지는 수준을 넘어서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져 보인다면 꼭 안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원추각막이면 라식이나 라섹 수술은 아예 못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인 라식과 라섹은 절대 결코 하시면 안 돼요. 라식이나 라섹은 각막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이잖아요. 안 그래도 약해져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각막을 레이저로 더 깎아서 얇게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돌출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각막 조건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라식 라섹을 받았거나 본인도 몰랐던 초기 원추각막을 못 걸러내고 수술을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각막 확장증이라고 하는데요. 원추각막은 자연적으로 생긴 질환이고 각막 확장증은 시력 교정 수술 후에 생긴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각막이 버티지 못하고 중심부가 얇아져서 튀어나온다고 하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단 원추각막의 진행이 완전히 멈춘 안정기 상태이거나 각막 콜라겐 교차 결합술을 병행하는 조건 하에서 각막을 전혀 깎지 않는 안내렌즈 삽입술은 안전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진액주의 원추각막이나 각막 확장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두 질환 모두 치료의 최우선 목표는 더 이상 질환이 나빠지지 않도록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이미 모양이 변해버린 각막을 예전처럼 매끄럽게 동그랗게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때 진행을 딱 멈추게 만드는 핵심 치료법이 바로 각막 콜라겐 교차 결합술입니다. 영어로 CXL, 줄여서 CXL이라고 하는데요. 각막에 비타민 약재를 흡수시킨 다음에 특수한 자외선을 쬐어주는 시술인데요. 이렇게 하면 각막을 이루는 콜라겐 섬유들이 서로 아주 촘촘하게 단단하게 결합하게 됩니다. 약해진 각막을 통째로 튼튼하게 보강해서 앞으로는 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는 원리인 거죠. 여기에 만약 초기 단계라면은 튀어나온 각막 모양을 물리적으로 눌러주면서 난시를 교정하는 원추각막 전용 특수 하드렌즈를 처방해서 시력을 보완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치료 타이밍을 놓치고 말기까지 방치가 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각막 이식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난시로 착각하기 쉬운 원추각막과 각막 확장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요약해 드리면요. 성인인데도 난시가 계속 진행되거나 안경을 써도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고 늘 흐릿하다면 우리가 안경원만 가실 게 아니라 안과에서 각막 지형도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가려우신 분들은 손으로 비비지 마시고 안과에 오셔갖고 가려움증 완화를 할 수 있는 안약 처방을 받아서 쓰시는 게 눈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원추각막은 초기에만 잘 발견하게 되면 각막 콜라겐 교착 결합술로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 도수가 자꾸 바뀌신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내 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안과남매 한원장이었습니다. 안녕.